베이비 부모 세대인 우리의 노년은 귀농이나 어농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살던 시골 동네만도 도해지로 나갔던 젊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 부모님이 살았던 집이나 살던 집을 살기 편리하게 개조하여 경쟁 없는 시골에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도 편안해진답니다. 부부가 내려와 사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남자 혼자 귀농하여 사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시골 생활이 아직은 갑갑하게 느껴져서 친정어머니 집에 한 주간은 그나마 있을 만한데 2주까지 있게 될 경우 시간이 너무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 지루함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명예를 위해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위해 쫓기듯이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그저 앞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노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23년 시대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엔 호구조사를 하면 TV가 있는지 전화기가 있는지 차가 있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집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기 집인지 있고 없고의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현재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생활 수준에서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빈부의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 하나 우리가 어렸을 적과는 다르죠. 물론 현재도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 느꼈던 체감이나 현재의 느낌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옛날에는 밥 먹는 것조차 밥을 얻어먹기 위해 바가지를 들고 다니는 거린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하여간 시대에 따라 양상은 다르지만 살기가 어려운 것은 같음을 볼 수 있답니다. 억만금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공식적으로는 나우루라고 하는데요. 나우루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1만 명 미만으로 매우 작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나우루의 수도는 야렌이고 나우루어와 영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과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레스 해협 일부로 관리되다가 1968년에 독립을 얻었답니다. 현재는 영국 연방 국가이지만 자치 토지로 운영되며 외교 및 국방 문제에 대한 주요 책임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맡고 있는데 이곳에는 희귀 강석으로 유광석, 즉 우주에서 오는 유성체가 지구에 떨어질 때 생성되는 강석으로 종종 원소 또는 화합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속류 강석으로 전자제품, 보석,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총미 및 기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어 산업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원의 공급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로 귀중한 금속이나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중요할 수 있답니다. 이렇듯 나우루는 작은 나라였지만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나우루는 다양한 활동과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지구상 가장 귀하다는 희귀자원, 즉 인강석이 지천에 깔린 섬이라서 그 자원만으로도 198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부자 나라였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던 나우루 섬에 수만 년 동안 지천으로 쌓이고 쌓인 널리고 널린 새똥 때문이었다는데요. 이 새똥은 산호천과 섞이면서 인강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희귀강석으로 받아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답니다. 참 좋겠죠. 그 덕분에 국민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그저 소비 생활만 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 강석을 채굴하는 일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일하게 하고 모든 가정에서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 편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모두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니 참으로 대단한 나라였답니다. 정부나 국민 모두 할 것 없이 있는 것이라곤 돈뿐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상낙원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자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갈리며 청소하는 방법은 물론 요리하는 방법까지 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사라졌고 전통 문화가 사라져 없어졌으며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되어 버렸고 그들은 그저 먹고 놀고 먹고 하는 여행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는데 결과로 국민의 80%가 비만에 시달렸고 비만율, 당뇨병, 사망률 세계 1위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03년부터 인강석 채굴량까지 줄어들면서 나우루 공화국의 국고 또한 고갈되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가난해진 국민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청소하는 법을,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고기 잡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해야 했는데 장기간 놀고 먹던 국민에게 그저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국민,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아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우루 공화국은 나라 존재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 인강석을 채굴해 수출하다 보니 섬의 고도가 낮아진 것 때문에 수면이 높아지게 된다면 나우루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게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부자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부자도 오래 갈 수 없는 세상, 영원한 것은 없답니다. 이것은 나라 건너 저 먼 나라의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풍족하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체험하며 터득해야 하는 것으로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지탱할 수 없듯이 모든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이 기본이 중요하답니다. 현재의 내가 누리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부모님 덕분이고 내 자식이 풍요롭게 사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베푼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자식을 위한다고 많은 책을 물려주어도 자식이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많은 돈을 물려주어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니 물려줄 것은 책 읽는 습관이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습관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습관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목표 없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지켜낼 그릇이 되지 않는 자식에게 그저 퍼주고 물려주기만 한다면 소기의 경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돈이 조금씩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도 사람이 없는 허전함,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이유 없이 또 믿는 마음,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경험한 세월. 그나저나 그래도 살아있는 날에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인데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젊은 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묻어진 감성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시력에 읽고 싶은 대로 읽는 입술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귀에 이런 것이 당연해지게 느껴지는 노년의 삶이 조금은 쓸쓸할 수 있지만 그런 감성이 더 늦어지기 전에 어제와 비슷한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내 모습, 특별한 일이 없어 특별하게 느껴진 날로 느껴지는 이런 것이 삶인가 봅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외롭지 않는 수도승처럼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인가 봅니다. 기회가 오면 많은 것을 누려 행복해지기를 행복을 응원합니다.